자,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원 기자, 이민재 기자가 그 지난주에 대대적으로 IPO 시장이 혼탁하다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연말 맞아서 상장사들은 늘어나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통시장은 전혀 이 활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행시장이 잘 뭐가 좀 달아오르면 이게 유통시장으로 딱 이렇게 와서 같이 잘 되는 게 순리일 텐데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일단 IPO 시장 그 하반기 성적은 좋다고요.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IPO 시장은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낮습니다.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에 입성한 상장사는 모두 28개사로 상반기 13개사보다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DMT, 신송홀딩스, 라이온캠텍 등 총 7개사가 국내 증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근데 첫날부터 주가가 좀 이상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같이 전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상장한 현대공업의 시초가는 공모가인 7,500원보다 1.18% 오른 8,850원에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락세에 접어들며 현대공업의 종가는 14% 내린 7,610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13일에 코스닥에 입성한 미동전자통신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고 코스피 새내기주 신성홀딩스도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로는 13% 올랐지만 시초가와 비교하면 평균 5.5% 내렸습니다. 네. 저 거래소 관계자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새내기주들 상장 첫날 이 시작 전 동시효과 때 누군가 동시효과를 끌어올리는 그 움직임이 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시세 조정입니다. 동시효과 때 매수주는 막 넣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네. 시초가가. 네. 그래놓고 쏙 빼버려요. 네. 이게 바로 아주 제가 볼 때 질이 안 좋은 그런 시세 조정 하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잡아가지고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행시장 진짜 힘이 없어지고 유통시장은 전혀 약발이 안 섭니다. 이게 심각하니까 저희들이 기획 시리즈도 하고 이런 거예요. 자, 이유가 뭔가요? 자꾸만 이 새내기주들 주가가 영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내기주 공모에 참여한 그 기관 투자자의 그러니까 물량 폭탄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 공개를 할 경우에 그 기관 투자자들도 기관 물량이라고 해서 해당 상장사의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 투자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상장 첫날부터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팔아치우는 건데요. 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이와 관련해 원산필 동양증권연구원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모주는 상장 이후 1년 정도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투기 매수세가 일시에 모이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어서 또 회사 설립 초기에 그 장외시장에서 투자를 단행한 벤처캐피탈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새내기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상장 첫 주에 반짝하고 그냥 1년, 2년 줄줄줄줄 세어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상장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참 의문이 듭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이 이 공모가 버블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좀 메커니즘, 이 시스템을 우리 박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대부분의 새내기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모가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모가를 향한 상장사와 주관사인 증권사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간의 그 모종의 이해관계가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모가 결정은 그 주식을 발행하려 하는 상장사와 주관사인 증권사의 협의에서 시작을 했는데 상장 예정 기업들은 공모가가 자금 조달 금액과 관련 있는 만큼 높은 공모가를 선호합니다. 주관사도 공모가를 높일수록 챙기는 수수료가 많아져 공모가 산정에 관대하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높은 공모가를 제시할수록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어 공모가 부풀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공모가 결정에 이들 IPO 시장 참여자들 간의 그 모종의 담합이 심해지고 있어서 새내기주에 투자하는 개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어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모가가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반짝하고 그냥 이 버블이 꺼져버리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반복된다는 건데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좀 해결할 만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네, 전문가들은 공모시장 참가자 중 주관사인 증권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국처럼 모든 기업 공개에 대해 초과 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해 상장 직후 일정 기간 공모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 기관 투자자를 선별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하는 것도 주관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기관 투자자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에 투자한 뒤 바로 내다 팔아서 그 수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공모주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적극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과 배정 옵션 계약이라고 해서 이 상장 이후 이 새내기주들이 네, 그렇습니다. 급등하거나 이제 급락하게 되면 주관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가를 네. 안정시키는 그런 장치가 이제 조금 전에 그림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IPO 시장이 이제 시장 자율대로 안 돼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또 큰 사고 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정부 차원에서 또 규제 들어와요. 네. 그러기 이전에 시장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주관사 통해서 뭔가 이 시장, 발행 시장을 좀 정상화 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금융당국이나 거래소도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관련해서 좀 어떤 태도, 입장인 건지 한번 좀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IPO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그 제도적 개선에 나서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그 주관사의 증권사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인데요. 기업 공개 시 상장사와 증권사 간 맺을 수 있는 초과 배정 옵션 계약을 그 증권사가 잘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IPO 시장이 머니게임으로 전략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한 것도 어느 정도 그 책임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코리아, 펀드코리아, 자본시장 활성화되려면 이 발행시장부터 정상화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리 투자한 벤처캐피탈도 상당히 건전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맞물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투기적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또 혼탁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잡음 생기고 네. 그러면 또 여기 참여한 분들도 일할 맛이 안 나거든요. 네, 이건 또 창조경제하고는 또 창조금융하고는 또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박 기자는 이렇게 옆에 딱 보니까 귀가 아주 그 연예인 귀처럼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잘생긴 귀로 이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잘 듣고 잘 좀 이렇게 기사도 많이 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PO 시리즈 제가 잘 봤고요. 후속 그 기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